네, 지금 오늘 이제 2시에 선고인데 이제 2시가 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대표님 법정으로 들어가셨고, 지금 12월 20일인가 그때 선고 때도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1심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있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재판부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고,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 어느 부분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그 부분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라는 발언은 이재명 대표님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되었고, 재판부에서도 지적을 하자 검찰에서도 그런 부분은 직접 발언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일반 국민들이 그 사진이 조작됐다, 이 발언 자체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까지도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기소를 했다는 의미인 건데, 그거는 명백히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이 아니고 검찰의 유추 해석이고, 의미를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현동 협박 관련된 내용들도 공소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체적인 발언을 다 기재한 것이 아니라 일부 발언만 뽑아서 이렇게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전체적인 발언 내용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셨고, 재판부에서 그 의미는 이재명 대표님의 전체적인 발언을 다 하나하나 맥락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 발언의 그 협박 의미가 어떤 건지를 판단해 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박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떤 사실에 대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과 느낀 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개인적인 감정 표현을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이 허위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님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김문기 관련 내용, 그리고 백현동 협박 내용 둘 다 무죄를 받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무죄를 받아야지만 이게 우리 사법부가 제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정치검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면서 검찰이 더 이상 사건을 조작하고 조작 수사해서 자기들의 선택적으로 기소를 하고 하는 짓을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좀 뒤에 선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16시 30분부터 새날에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고 내용 잘 확인해서 16시 30분 새날에서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무죄 소식을 더 좀 자세히 전달해 드릴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소식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 네, 선고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게 봤기 때문에 하고 싶으신 우리 판사님들 남아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김성수 TV랑 오동현 네, TV 네. 둘 다 방송 중인데 네. 오늘 2심 지금 재판 판결문 네, 지금 네, 네. 읽고 있나요? 지금 아마 이제 판결 이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통 이렇게 되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재판 판결 선고까지. 사건마다 다 다른데, 그래도 이런 사건들 같은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 주문을 선고하기 전에 그 이유를 좀 자세히 설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20, 30분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2심 재판 선고 결과 어떻게 너무 나오실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1심 때부터 계속 저는 당연히 이 사건은 무죄가 돼야 될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1심은 저희 기대하고 다르게 유죄를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또 상당히 1심 판결과 관련해서 또 검찰의 재판부에서 많이 요청을 했거든요. 특히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에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이재명 대표의 허위 발언이 뭐냐, 그렇죠. 특정하라고 얘기를 했고, 재판부에서도 이재명 대표님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는 거는 그렇죠. 재판부가 물어보니 검찰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대신 이재명 대표님이 그 박수영이 조작한 사진에 대해서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이 그렇죠.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일반인들이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인 거잖아요. 해석. 그렇죠. 내가 발언하지도 않은 거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니까 허위 사실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형법상 재형법정주의에도 맞지 않고, 공소사실은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되고, 특히 공성법상의 허위 사실은 행위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그런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무죄입니다. 그리고
백현동 협박 발언 같은 경우에도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특정 발언만을 이렇게 축출해서 공소장 기재를 했고, 이재명 대표님의 전체 발언 중에서 한 1000자 이상, 3분의 2 정도는 삭제를 했어요. 중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대표님의 전체적인 발언이 뭐냐 검찰에 물어봤고, 그러면서 그 의미는 재판부에서는 이재명 대표님의 전체적인 발언을 가지고 맥락을 판단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협박이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에요. 내 그렇죠. 내 감정. 감정의 영역이죠. 그렇죠. 공소사실의 허위 사실 유포는 사실에 대해서 거짓을 말한 것을 처벌하는 건데, 내가 협박을 받았고 압박을 받았다는 것은 내 개인의 감정인 거잖아요. 그걸 검찰이 어떻게 그러니까 판단해요? 내 개인의 감정, 내가 협박을 받은 거를 검찰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개인이 느낀 그렇죠. 압박은 다 다른 네네. 건데 그리고- 이것을 검찰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공소 실질적으로 자체가 맞지 당시-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 성남시 공무원 또 그런 압박을 받았다고는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뭐 그거는 뭐 각하 사유는 아니다는 의미니까, 뭐 지금 보니까 뭐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 이런 의미는 뭐 본안 전체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가지고 아예 그냥 공소기각 사유는 아니다 이런 거고, 이제부터 실체적으로 이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하나하나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됐다면 공소기각 아,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저희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그렇죠. 공소장 자체도 실질적으로 조작한 기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공소기각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일단 재판부에서는 공소기각이 아니다. 그럼 오히려 공소기각 아니기 때문에 실체 판단을 한번 해봐서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뭐 무죄 선고되지 않을까, 이제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면은 뭐 무죄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네. 오동현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공소 사실 자체가 네. 억지였잖아요. 그렇죠. 아니 개인의 기억의 영역을 어떻게 검찰이 판단해서 맞습니다. 그것이 압박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검찰 신입니까? 개인의 기억과 개인의 감정은 우리 형법에서 우리 형법과 공직선거법에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내가 기억 못하는 걸 자기가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걸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는데, 야, 니 기억하면서 기억 안 난다고 했으니까 유죄.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건 개인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과 하위 실무진하고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얼굴만 몇 번 마주치고 인사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과 또 이재명 대통령이 협박을 받았다는 개인의 감정, 두 가지는 우리 법에서 처벌하도록 규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분명히 무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들었다 보면 법을 아닌 상식이 있는 재판부라면 당연히 무죄 선고가 맞겠죠. 네.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이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헌재 선거도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 윤석열 파면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지금 헌재가 정치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헌재는 욕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미 벌써 선고를 하고도 남았어야 될 사건인데, 지금 2월 25일 날 결심하고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선고 기일도 지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거리에 나와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면서 지금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민생 경제가 바탄나고 다들 지금 살기 어려워하고 있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헌재가 자기의 직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 사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란 속의 윤석열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헌문란의 폭동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게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다 나와 있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런 사실인데, 그걸 아직 선고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헌재는 정말 욕을 많이 먹어야 되고 반성해야 됩니다. 아마 뭐 이재명 대표님이 오늘 무죄를 받으면 바로 선고를 지정할 것 같은데, 이미 헌재는 이재명 대표님의 무죄를 받든 안 받든, 기일을 지정하든 안 하든, 윤석열이 파면되든 안 되든 무조건 욕을 먹고 이번 선고일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네. 명백하게 왜 지연됐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물론 뭐라고 얘기해도 국민들은 납득 못할 겁니다. 이 정도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 네, 네, 변호사님. 네. 지금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아, 네네. 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예, 지금까지 들어오는 후보에 의하면 판결을 이거 내려가고 있는 기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저도 기사를 좀 확인해보도록 1심 하겠습니다. 판결은 깨졌답니다. 오! 1심 판결은 깨졌네요. 파기는 된 1심 거 같아요. 판결은 깨졌어요. 1심 파기는 된 거 같아요. 1심 파기는 된 거 같아요. 아, 2심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판결 유지가 불가하다라는 재판부의 입장이 나왔네요.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뭐라고요? 네, 김문기에 대한 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나왔네요. 근데 이제 골프 졌냐 그게 지금 남아 있어요. 자세 공표한다. 이 발언 판단한다. 검은 김문기와의 교류행위에 부의한 허위사실을 비소했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종합하면 일반은 김문기 교육에 해석할 수 없어. 이제 1심에서 유죄 선고된 부분은 김문기를 몰랐다가 아니라 일단은 김문기가 골프 치지 않았다 이 발언이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 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두 가지죠. 네. 골프에 대한 사진 조작에 대해서 네, 박수영 네, 의원의 네. 발언과 두 번째 쟁점이 백현동 되는 것은 협박. 백현동 네. 협박에 대해서 공문 압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원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거고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그 공소 사실은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그리고 백현동 사업으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그 두 가지거든요. 네, 이제 하나하나씩 지금 선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심에서 좀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게 공소장 맞습니다. 변경으로서 원심 판결이 불가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 계속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변경하라고 했는데 공소장은 변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소사실 내용으로는 법원에서는 판단을 못할 거다. 지금 법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형사재판을 해보면은 재판부에서 이 공소장 자체가 원래 왜냐면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공소장을 가지고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그 지적을 했다는 거는 이 공소장으로는 너희 주장으로는 내가 판단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네, 유의미하죠. 상당히 유의합니다. 법원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거는 상당히 유동규가 왜 무죄 받았습니까?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하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유동규도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검찰에서 공소장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공소장을 변경해라는 거는 1심 판결을 나는 그대로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되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재판부에서 나온 얘기는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라는 발언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벌금 금액이 중요한 거죠. 네, 네. 벌금 금액이 중요한데요. 얼마 나오실 거라고 예상하세요? 뭐 저는 골프는 무조건 무죄일 것 같고 백현동 협박 같은 경우에는 또 무죄가 당연한데 만약 재판부에서 뭐 달리 유죄라고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만한 그런 중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한 70, 80만 원 정도면은 대체 적당하지 않을까. 만약 유죄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 네, 거의 무죄가 확실해지는 듯 합니다. 그리고 선고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고유예. 네. 예.
이재명은 자, 반딧불이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우리 오동현 변호사님 네네네. 확실한 쟁점 하나가 바꿔놨잖아요. 뭐 지금 재판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는 만약에 진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서 공소기각이 되면은 바로 선고했으면 가장 좋겠지만 일단은 뭐 그 부분은 뭐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 실체 판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검찰에서 크게 네 가지를 이제 그렇게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방금 뭐 김문기를 몰랐다 하급 직원이어서 몰랐다라는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 그는 뭐 1심에서도 무죄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수영이 뉴질랜드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걸 가지고 4명이 찍은 걸로 조작한 것을 이재명 대표님이 이거는 조작된 사진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님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는 전혀 말한 바가 없었고 그거는 재판부에서도 확인을 했고 검찰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허위 사실에 대한 공표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유추 해석이고 해석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무죄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됐던 그 백현동 협박 사건 발언 그 발언도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님의 한 발언 중에서 일부만 짜집기를 해서 공소장에 기재를 했고 이재명 대표님의 대부분의 말은 한 3분의 2 이상 1000마디 이상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중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그 중략한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한번 그 의미, 발언의 맥락과 의미를 판단해 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협박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박이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입니다. 감정. 개인의 감정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김문기 관련돼서는 1심에서 무죄 선고한 것 같이 상당히 더 자세히 항소심에서 지금 상당히 자세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판단을 하는 거는 1심에서 1심 판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은 의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자세히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1심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라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1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왜 이게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또 자세히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에서 나온 발언 중에 하나는 검찰의 증거만으로 이 발언 사실 공소 사실 적시된 바와 같은 김문기 교유 행위를 거짓말한 걸로는 볼 수 없다라고 지금 2심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지금 검찰의 억지 공소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면밀히 따져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또 속보가 나온 게 저희가 또 주장한 것 중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국정감사에 관한 법에 의해서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전화로만 얘기해서 다른 거 처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심 재판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재판부에서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찰 조사를 뜯어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단은 1심에서 무죄 받았던 두 가지 부분은 당연하게 또 무죄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짜집기라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이제 골프 관련된 내용에 대한 판결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골프 치지 않았다 이 발언만 무죄 받으면은 정말 거의 맞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가 인정되면 그러니까요. 만약에
뭐 골프 발언이 무죄가 된다고 하면은 백현동 발언, 백현동 협박이 유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할 수가 없는 네, 그런 네,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백현동은 이재명 대표님의 발언 자체를 전체적으로 기재한 게 아니라 일부 백현동 협박 관련된 것만 짜집기 해서 공소장에 기재를 했고 네, 속보. 지금 이재명 대표님 2심 거짓말로 김문기가 해석 안 돼. 골프 치지 않았다 발언 거짓말로 해석 안 돼라고. 무죄 나왔습니다. 네, 해석 안 돼. 네. 와! 골프 무죄 나왔습니다. 골프. 야, 이게 무죄야, 이건 무죄. 골프 무죄. 네. 아니 지금 백현동 남았어요. 골프는 거의 사실 아니야. 김문기가 골프 치지 않았다 발언은 거짓말로 해석되지 않는다. 네네네. 네. 이제 남은 거 이제 백현동에서 용도 변경에 압박을 네네. 받았느냐 안 그 받았느냐.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근데 아마 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100만 원 이상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네.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남은 이제 거는- 국간법이 아니라 형법 적용 된다고는 판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체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하겠다는 거고 이제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이제. 네네네. 지금 이제 남은 거는 백현동 용도 네. 변경에 대해서 백현동 압박을 받았느냐. 협박을 받았다 그 발언만 남았습니다. 지금. 네. 골프 무죄 맞다고 했죠. 네. 네, 골프 무대 맞습니다. 여러분 골프는 지금 자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거짓말로 해석 안 된다고 안 된다라고 법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지금 내렸고. 주문은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유만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고 아마 주문을 얘기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얘기할 겁니다. 네네네. 지금 왜 그거는 명백하게 박수영이 사진을 조작을 한 거고 이재명 대표님 말씀도 발언도 그거는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이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말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이 일반 국민이 듣기에는 김문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1심에서 판단한 거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1심 법원 그 판결이 상당히 비판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번 지금 항소심에서는 그걸 지금 바로 잡은 겁니다. 이거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골프 관련해서 정말 자세히 판단했네요. 자세히 판단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해외 출장 김문기 골프 의혹 제기해서 이 사건 발언을 골프로 해석해야 한다. 검찰에서 주장을 했지만 골프 관련 발언은 골프 단어조차 안 나왔는데 외부 제3자 발언을 기초로 해서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사후적인 추론에 따라서 외형적으로 확장한 것은 선거법 기준 법리에 전면으로 배치된다. 네, 이걸 법원에서 자세히 판단했습니다. 제대로 판단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야, 이런 사람이 헌법 재판관 되고 대법관 돼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행위로 볼 수 없어서 거기서 공부처 국정 같은 인간이 들어갈 어떻게 헌법 재판관이 됩니까? 이게 말이야.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마지막에 백현동만 나오면은, 네, 백현동. 아직 백현동 거는 계속해서 지금 선고 이유를 읽고 있답니다. 백현동. 근데 지금까지는 백현동 것도 분위기는 좋다고 합니다. 지금 백현동 것도. 분위기는 좋다. 아직 전체적으로 판단을 안 했는데 백현동 것도 계속해서 지금 이유를 읽고 있는데 분위기가 좋다고 합니다. 지금 백현동 것도. 지금 보면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게 인식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 처벌에 불가하다라는 게 결국엔 그러니까 백현동도 저는 비슷하게 지금 인식에 관한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거는 1심에서 인식과 감정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거에 대한 지적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백현동 사업으로 협박을 받았던 거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감정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거는 내 감정에 대해서 인식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네네 하나 남았습니다. 감정에 대해서도 처벌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 용도 변경에 대해서 압박을 느꼈다고. 네, 사실 용도 변경이- 그것도 감정의 근데 그게 국토부에서 뭐 이렇게 용도 변경에 관해서 압박을 느꼈고 그 협박을 했다. 뭐 이렇게 뭔가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처럼 협박을 했다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 같이 협박을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법으로 지자체 그러니까 그 국토부에서 하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의미인 거기 때문에 명백히 뭐
국토부에서 이런 말을 어떤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든지 국토부에서 말을 한 말이 아닌데도 이런 말을 했다.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인 거죠. 그런데 내가 느낀 거잖아요. 내가 느낀 거기 때문에. 것에 대해서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게 1심 재판부와는 좀 다른 결과네요. 네, 그러니까 뭐 1심 재판 판결 자체가 대부분의 저희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무리한 판결이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예상을 처음에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어떻게 기억과 감정을 처벌하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어이없이 1심에서는 유죄 선고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항소심에서는 뒤집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또 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무죄가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노스월린 뉴데일리에서 항소심 법원 이상규류라고 합니다. 자기들도 무죄 나올 걸 인식하나 봐요. 네. 골프 언급 없었다 인식에 관한 반환 처벌 불가 이 판결에 대해서 이상기류라고 합니다. 이상기류 노스월론에서 이거는 뭐 자기들도 무죄를 좀 예측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속보 나왔네요.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못해. 처벌 불가하다. 네, 다 무죄네요. 다 무죄네. 이재명 백현동 발언 국토부 요구 따라 변경했다는 해석 가능. 네, 그러니까 요구 따라. 네, 그러면 당연히 국토부가 요구를 했고 그게 협박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서 변경했다고 해석 가능하다는 거는 허위 사실인 것 같아요. 무죄. 아니, 백현동도 무죄. 김문기 거 전체 무죄.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네, 불가. 전체 무죄. 이제 주무만 이거 무죄. 전체 무죄. 주무만. 최종 무죄입니다. 최종 무죄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뉴스 나오신 분. 김구경. 자, 최종 결론으로 김문기 관련 발언 전부 무죄, 백현동 관련 발언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움 의견 표현으로 판단 전부 무죄. 법원에서 본 거는 법률적 강제 조항에 따라 변경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없고 검찰의 주장처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 발언의 다의적 해석이 가능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 적용,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국가물론 인터뷰에서의 발언은 정책적 의견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 결론 전부 무죄! 무죄. 전부 무죄. 무죄. 자, 드디어 무죄 나왔습니다. 네. 이제 헌재가 답해야 됩니다. 헌재가. 네, 헌재가 나. 네, 헌재가 빨리 선고기를 지정하고 오늘 지정. 내란숙의 윤석열 빨리 파면해야 됩니다. 네. 아이고. 국민 여러분, 너무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전부 무죄입니다. 아이고, 우리 박예슬 기자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 너무 좋아서 울고 있습니다. 야, 이재명 무죄, 대한민국 만세! 재판부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전부 무죄. 대한민국 만세. 아이고. 우리 박예슬 기자도 울고, 우리 성수 대표님도 울고. 자,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인데, 자, 저희가 11월 달 유죄 선고 이후에 또 한 3개월 가량을 또 걱정하고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당연히
1심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야지 될 판결을 맞습니다. 네, 1심의 그 잘못된 잘못된 판결 하나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를 띄우면서 국힘뿐만 아니라 와! 민주당 내에서도 이겼다! 계속해서 우리! 공격을 하고 우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검찰들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되고 1심 판결, 1심 판사 정말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고 봐야 되는 이 말도 안 되고 비정상적인 윤석열 정권을 빠르게 파면시키고 정말 대한민국의 온전한 정상화가 되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정현 TV 구독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발 예고 한번, 고발 예고. 박수영 고발. 네네. 그 뉴질랜드 사진 조작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이재명 대표님도 뉴질랜드 사진 조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국민의힘의 그 사진이 명백하게 조작됐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박수영은 자신의 SNS에 그 조작 사진을 올리면서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건 아니냐라는 식으로 네, 허위 조작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명백하게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사진이 조작됐다고 또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박수영에 대해서 바로 고발장 접수해서 박수영에 대해서 책임을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 박수영입니다. 박수영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영 각오해. 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